안녕하세요. 우리 몸 안에는 정말 수많은 화학 물질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노출 평가라는 퍼즐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게 우리 몸의 질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기술, 즉 바이오 모니터링이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니라는 점, 그 한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노출 평가라는 퍼즐. 도대체 우리 몸에 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물질 중에 진짜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건 뭘까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숙제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게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노출 평가입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어떤 물질에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세기로 그리고 얼마나 자주 닿았는지를 숫자로 표현해 보려는 과학인 거죠. 사람과 화학 물질의 만남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학물질이 우리 몸까지 오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오염원, 즉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기나 물, 흙 같은 환경을 통해 이동하겠죠. 그러다 우리 피부에 닿거나 우리가 들이마시면서 접촉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흡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부 용량, 즉 우리 몸 안에 쌓이는 총량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경로를 이해해야 노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량이라는 게 사실은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냥 피부에 바른 양이랑 실제로 흡수된 양, 그리고 그게 혈액을 타고 돌다가 특정 장기에 도착해서 영향을 미치는 양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량도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방식은 설문지를 돌리거나 공기 중에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재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바깥 상황을 보고 안은 어떨지 추측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바이오 모니터링은 달라요. 우리 몸에서 직접 혈액이나 소변을 뽑아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온 명백한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죠. 훨씬 직접적이죠. 자, 그럼 이 바이오 모니터링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노출과 질병 사이에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어떤 물질에 노출됐다고 해서 바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긴 과정, 즉 연속체를 거친다는 거죠. 외부 노출에서 시작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 내부 용량이 되고 이게 특정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생물학적 변화가 생기고 이게 쌓여서 우리 몸의 구조나 기능이 바뀌고 마침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각 단계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벤젠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벤젠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선 소변으로 벤젠 대사산물이 나오고요. 이게 바로 내부 용량의 증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DNA에 벤젠이 달라붙은 흔적을 찾을 수도 있고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기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빈혈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각 단계마다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방금 본 벤젠 대사산물처럼 그냥 노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노출 바이오마커, 염색체 이상처럼 우리 몸에 뭔가 초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영양 바이오마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노출돼도 병에도 잘 걸리는지 그 개인적인 민감도를 알려주는 감수성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이 연속체의 어느 지점을 보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바이오마커가 달라지는 셈이죠. 좋습니다. 개념은 이제 좀 잡히셨죠? 그럼 이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 분야에서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인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바이오 모니터링 데이터는 이런 데 쓰는 거다 하고요. 크게 4가지 목적으로 나눴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탐색입니다. 요즘 이 물질이 사람들 몸에서 많이 나오네? 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둘째는 현황 및 추이 파악. 시간에 따라 노출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셋째는 노출 및 보건과학 연구. 말 그대로 특정 노출과 질병이 정말 관련이 있는지 깊이 파고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위해성 평가. 이 노출 수준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바이오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용도들이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방금 본 4가지 큰 틀 안에 딱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어떤 집단이 더 위험한지 식별하는 건 탐색 활동에 속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출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보는 건 현황 및 추이겠죠. 또 전통적인 노출 평가 모델이 잘 맞는지 검증하거나 특정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건 노출 및 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노출이 위험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건 위해성 평가의 몫인 거죠. 모든 활동이 이 4가지 범주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바이오마커를 노출, 영양, 감수성 3가지로 나눴잖아요? 그건 바이오마커가 무엇을 측정하는가, 즉 그 기능에 따른 분류고요. 방금 본 NAS의 4가지 분류는 우리가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즉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와 왜 보느냐는 다른 질문이죠.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마커가 무슨 만능 해결사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건 맞지만 이걸 제대로 쓰려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어떤 바이오마커가 좋은지 평가할 때 써먹기 좋은 틀이 있는데요. 바로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까다로운 점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좋은 점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특성들이겠죠? 예를 들면 측정하려는 물질만 딱 잡아내고 채취하기도 쉬운 거요. 나쁜 점은 피해야 할 특성입니다. 몸속에서 너무 빨리 사라져서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점은 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뭘로 검사할지도 중요합니다. 혈액을 뽑을지, 소변을 받을지, 아니면 머리카락이나 내쉬는 숨을 분석할지,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으려는 화학물질이 기름에 잘 녹는지, 물에 잘 녹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같은 특성에 따라 최적의 시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오마커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요. 확실히 몸에 들어왔다는 건 증명해 줍니다. 또 먹었든 숨 쉬었든 모든 경로를 통한 총 노출량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걸로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 출처를 딱 짚어낼 순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신은 미래에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라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바이오 모니터링은 보통 우리가 이미 아는 특정 물질, 딱 하나를 정해놓고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표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엑스포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화학물질의 총합을 다 찾아내려는 정말 야심찬 시도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 하나를 보는 것에서 하늘 전체의 별자리를 지도로 그리려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출된 모든 화학물질의 흔적, 그 평생의 화학적 발자취를 지도처럼 쫙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지도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어쩌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미래를 향해 이 과학은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